네, 여러분 2교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말씀드린 대로 홉스, 로크, 루소에 대해서 한번 공부해 볼게요. 홉스, 로크, 루소에 대해서 공부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홉스는요, 사람들이 다 악하다고 봐요. 성악설. 자, 사람들이 모두 악하기 때문에 이 사람이 이해하는 자연 상태는 어떤 상태냐면, 여러분 많이 들어봤을 겁니다. 만인에 대한 투정 상태다라고 이해합니다. 자, 그리고 로크 같은 경우에는 사람들이 착할 수도 있고 나쁠 수도 있다 라고 봐서 성모 선악설이라고 하기도 하고, 백지와 같다라고 해서 백지설 이렇게 부르기도 합니다. 자, 성모 선악설 백지설. 그래서 로크가 이해하는 자연 상태는 사람들이 그러니까 선할 수도 있고 악할 수도 있기 때문에 잠재적 투쟁 상태다. 이렇게 이해를 합니다. 잠재적 투쟁 상태다. 그 다음에 루소 같은 경우에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성선설을 취하고 있습니다. 성선설을 취하고 있고, 그래서 굉장히 자연 상태는 평화로운 상태예요. 자, 다시 앞으로 가볼게요. 홉스부터 다시 한번 얘기해 볼게요. 먼저 제가 착하고 나쁘고 이렇게 얘기했지만, 실은 여기서 악하다는 것은 못됐다 이런 느낌이 아니라 이기적이다 이런 느낌이에요. 이기적이다. 사람들이 자기 이익밖에 모른다는 거지. 자기 이익밖에 모르고 자신의 이익 추구를 위해서 모든 것들을 행사하는 것을 우리가 홉스는 성악설이라고 표현하는 거고, 그래서 모든 사람들과 갈등을 빚고 언제 누가 나의 그 권리를 뺏어갈지도 모르는 그런 상태. 그래서 항상 으르렁거리는 상태. 이런 겁니다, 여러분. 어떤 이미지를 생각하면 되냐면, 이건 홉스의 글에도 나오는 표현이에요. 깜깜한 동굴 안에 늑대의 눈빛만이 반짝반짝하는 거야. 그래서 그러니까 여러분 개들이 싸우는 거 봤어요? 개들이 싸우면은 긴장 관계가 막 흐르다가 한순간 푹 갔다가 한 명이 피 흘리고 있고, 한 명이 아니지, 한 개가 피 흘리고 있고, 또 한 개는 막 피를 입에서 줄줄 흘리고, 이런 분위기 있잖아요. 항상 언제 자다 일어나면 누군가 나의 먹이를 가져간다거나 아니면 나의 목숨까지도 빼앗을 수 있는 그런 긴장 상태를 얘기하는 거예요. 홉스는 자연 상태가 그렇다는 거예요. 국가 성립 이전의 상태가 그렇다는 거예요. 굉장히 긴장되어 있는 그런 상태라고 보는 거고, 그래서 홉스는 어떤 표현을 쓰냐면, 이 만인에 대한 만인의 투쟁 상태를 죽음의 공포 상태다라고 얘기합니다. 자, 여기서 공포라는 단어가 중요해요, 여러분. 공포. 우리 시험에 어떤 선지도 나왔냐면, 자, 다음 중, 예를 들어서 홉스는 그러니까 사회 구성의 필요성을, 사회계약의 필요성을 인간의 심리적인 원인에서 찾았다. 그러면 홉스로 가야 되는 거예요. 왜? 공포에 기초하니까. 공포. 인간이 갖고 있는 어떤 자연 상태에서 느끼는 이런 공포 때문에 사회가 계약돼야 된다라고 본 거예요. 그러면 자, 이런 상태에서 홉스가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인간의 자연권은 뭐냐면 생존권입니다. 생존권. 일단 살고 봐야 된다라는 생각이네요. 일단 살고 봐야 된다. 그 어떤 가치보다도 제일 중요한 게 내 생존을 지키는 것이다 라는 겁니다. 그러면 나의 생존을 지키기 위해서, 홉스는 나의 생존을 지키기 위해서 내가 자연 상태에서 갖고 있었던 자연권, 나의 권리를 모두 가장 강력한 군주에게 양도해야 된다라고 보는 거예요. 전부 양도. 그래서 홉스는 전부 양도서를 채택합니다. 전부 양도서를 채택해요. 그래서 전부 양도하기 때문에 누구한테 전부 양도하는 거예요? 군주한테 전부 양도하는 거예요. 그래서 군주 주권론을 채택을 하는 겁니다. 절대 군주에게
모든 걸 양보하는 겁니다. 모든 걸 양도하는 거예요. 그러면 여기서 홉스가 이야기하는 이 군주를 어떻게 표현하냐면 홉스의 사회계약서를 담긴 책 이름이 뭐냐면 리바이어던이에요. 리바이어던. 자, 리바이어던 절대 군주라는 뜻이고요. 그리고 리바이어던은 뭐라고 표현하냐면 제3자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자, 그러니까 홉스에게는 홉스 사고방식은 이런 거예요. 여기 우리 모두가 저를 포함해서 여기 모두가 생존의 위협을 항상 겪고 있기 때문에 생존의 위협을 항상 겪고 있기 때문에 우리 말고 그 누군가에게 우리의 모든 권리를 다 줘야 된다. 그래야 우리의 생존이 지켜질 수 있다라고 본 겁니다. 그래서 홉스가 이야기하는 그 군주는 리바이어던이라고 표현하기도 하고 또 제3자 우리가 이렇게 친구끼리 싸우고 있으면 옆에 있는 친구가 야 뭔데 니네 그러지 말라고 하면 뭐라고 하면 야 제3자는 빠져 그러잖아. 그러니까 당사자가 아니란 얘기지. 계약의 주체 그러면 시험에서 이렇게 나옵니다. 홉스가 이야기한 홉스의 사상에 의하면 군주는 계약의 주체이다. X가 되는 거지. 제3자니까. 제3자라는 이야기는 뭐가 아니라는 거예요? 사회계약의 주체가 아니라는 거예요. 사회계약은 우리가 맺는 거고 우리가 누군가에게 그 제3자에게 모든 권한을 준 형태가 돼야 된다라고 보는 겁니다. 아시겠죠? 자, 그래서 군주 주권론이긴 하지만 뭐는 아니다? 왕권 신수설은 아니다. 홉스는 모든 사회계약자는 왕권 신수설랑은 관련이 없는 겁니다. 왕권 신수는 아니고 굉장히 그 당시에는 굉장히 혁명적인 사상이었다. 홉스의 사상은. 그렇게 이해를 하셔야 되고 그 다음에 로크로 넘어올게요. 로크. 자, 로크는 아까도 얘기했지만 어떤 세력의 지원을 받았다? 부르주아 세력의 지원을 받았다. 부르주아 세력의 지원을 받았고 자, 그렇기 때문에 이 로크가 가장 중요하게 생각했던 기본권은 뭐냐면 그 자연권은 뭐냐면 재산권입니다. 재산권. 특히 이 재산권을 다른 말로 소유권이라고 부르기도 해요. 재산권 또는 소유권을 가장 중요하게 생각했다. 그리고 로크는 자 일부 양도설이라는 걸 취합니다. 자 보세요. 홉스는요. 자연 상태에서 우리가 갖는 권리를 분리할 수 없다고 생각했어요. 주면 주는 거고 안 주면 안 주는 거야. 그러니까 전부 양도하는 거 아니면 양도하지 않는 거라고 보는 거지. 그런데 로크는 우리가 갖고 있는 자연권을 분리할 수 있다고 생각했어요. 분리. 그래서 로크의 주장에 의하면 주로 뭐를 양도하느냐? 제재권을 양도하는 거예요. 제재권. 자 보세요. 그러니까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로크는 내가 갖고 있는 먹이, 내 거는 내 거야. 이건 내 권한이야. 근데 이 내 먹이를 옆에 있는 늑대가 뺏어갈 수도 있잖아. 그럼 그 늑대한테 너 그러면 안 된다라고 하는 권리도 나한테 있는 거죠. 다시 내가 갖고 있는 것은 이건 내 거야라고 하는 권리도 있지만 이 권리를 침범하는 사람에게 그러지 말아라라고 하는 권리도 내가 갖고 있는 거죠. 이 두 가지를 나눌 수 있다고 본 거예요. 로크는. 그래서 두 번째 이 제재권은 어느 한 사람에게 다 맡기자 우리 서로. 이게 바로 사회계약이라고 본 거예요. 내가 갖고 있는 재산은 내 거고 이거는 나눠줄 수 없는 거. 절대 양도할 수 없는 거고 내 재산에 대한 권리는 절대 양도할 수 없지만 이 재산을 침범하려고 하는 자 잔재적이지만 누군가 나한테 침범을 가할 수 있기 때문에 그 침범을 하려고 하는 자에 대한 제재권 행사는 다 맡길 수 있다라고 보는 거예요. 그것을 로크는 뭐라고 표현했냐? 신탁이라고 표현합니다. 신탁. 믿고 맡긴다라는 뜻이죠. 신탁 또는 위임 이런 표현을 씁니다. 뭐를 신탁하고 뭐를 위임하는 거예요? 제재권을 신탁하고 위임하는 거예요. 그런데 보세요. 홉스 같은 경우에는 전부 맡겼어. 전부 맡겼으니까 야 그것 좀 아니지 않아? 라고 얘기하기가 힘든 거야. 전부 다 그런 말할 수 있는 권리까지도 다 맡긴 거예요.
그런데 로크는 내가 재산권을 갖고 있고 제재권만을 맡긴 거기 때문에 우리가 은행에다가 지금 우리나라에도 뭐 신탁회사, 뭐 신탁은행 이런 거 좀 있잖아요. 그럼 믿고 맡겼어. 근데 이 사람이 내가 맡긴 것을 관리를 잘 못해. 그러면 신탁을 철회할 수 있죠. 위임을 철회할 수 있죠. 언제든지. 왜? 이거는 일부만 맡긴 거니까. 언제든지 내 모든 것을 맡긴 게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철회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 철회하는 것을 신탁을 철회하거나 위임을 철회하는 것을 이것을 철회해. 이것을 다른 말로 뭐라고 합니까? 저항권을 행사하는 겁니다. 저항권 행사. 이게 제일 중요해요. 저항권 행사. 자, 여러분 사회계약설은 나름대로 여러분이 스토리 라인을 잡고 이해하지 않고 키워드 중심으로 외우잖아요. 그럼 시험 문제 당해요. 그러니까 제가 지금 계속 스토리 라인을 잡아주는 거예요. 지금 로크는 부르주아 세력의 지원을 받았기 때문에 재산권을 꼭 지켜야 했고 그 재산권을 지키기 위해서 자신이 재산권을 지키기 위해서 제재권만 일부 양도한 것이고 그 일부 양도했기 때문에 전부 다 양도한 게 아니라 일부만 양도한 거기 때문에 뭐를 할 수 있다? 신탁을 처리할 수 있다. 신탁을 처리한다는 것은 다른 말로 저항권을 행사한다는 것이다. 그래서 이 로크가 주장했던 것은 기본적으로는 국민주권론이에요. 국민주권론. 국민주권론인데 이 로크가 이해했던 세상은 어떤 세상이냐면 입헌군주제입니다. 입헌군주제. 입헌군주제를 추구했다. 입헌군주제를 추구했다.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고 또 하나는 의회 중심의 간접민주주의를 추구했다. 의회 중심의 간접민주주의를 추구했다라고 얘기할 수도 있습니다. 저는 여기다 쓸 테니까 여러분은 여기 밑에다 계속 쓰세요.